새벽 5시, 서희 아파트 정문. 겨울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70을 훌쩍 넘긴 듯한 그의 등은 약간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느렸다. 경비복 상의는 여러 번 빨아색이 바랬고 바지 밑단은 헤어져 있었다. 노인의 이름은 강덕수. 서희 아파트 경비원이었다. 경비실 문을 여는 그의 손은 거칠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손이었다. 50년 넘게 일해온 손. 젊은 시절엔 다른 일을 했지만 지금은 경비원이었다. 30년째 이 아파트를 지키고 있었다. 추운데 일찍 나오셨네요. 이른 출근길 주민 하나가 인사를 건넸다. 덕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날씨가 추우니까 조심해서 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항상 그랬다. 어떤 주민에게든 어떤 상황에서든 덕수는 웃으며 인사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상을 쓴 적이 없었다. 경비실 안은 비좁았다. 작은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낡은 전기 히터 하나가 전부였다. 벽에는 아파트 배치도와 비상연락망이 붙어 있었다. 덕수는 천천히 히터를 켜고 의자에 앉았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도시락 가방이 보였다. 아내가 싸준 아침 식사였다. 김밥 몇 줄과 삶은 계란 하나. 덕수는 감사한 마음으로 김밥 한 줄을 입에 넣었다. 천천히 조용히 씹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24개동, 1200세대. 덕수는 이곳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집에 아이가 몇 명인지, 누가 언제 출근하는지, 어느 할머니가 무릎이 안 좋은지. 경비 아저씨. 초등학생 아이가 뛰어왔다. 학교 가는 길이었다. 덕수는 얼른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다. 조심해서 가거라. 네, 다녀올게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덕수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저 아이도 자기 손주만큼 예뻤다. 아니, 이 아파트 모든 아이가 그랬다. 6시가 되자 아파트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장 보러 나가는 어르신들. 덕수는 모두에게 인사했다. 밝은 얼굴로 진심을 담아 다녀오세요. 조심히 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같은 말을 수백 번 반복했지만 덕수는 지루해하지 않았다. 매번 다른 사람이었고 매번 다른 하루였다. 그에게 이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아침 8시 택배 기사가 왔다. 큰 박스를 여러 개 들고 왔다. 덕수는 얼른 일어나 도왔다. 제가 들게요. 무거우시죠? 괜찮습니다, 아저씨. 하지만 덕수는 이미 박스 하나를 들고 있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힘은 여전했다. 젊은 사람 못지않았다. 택배를 정리하고 나니 9시가 되었다. 이제 아파트는 조용해졌다. 출근할 사람은 다 나가고 학교 갈 아이들도 다 갔다. 덕수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에 낡은 책 한 권이 있었다. 노자 도덕경. 오래된 책이었다. 표지는 낡았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했다. 덕수는 이 책을 30년째 읽고 있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덕수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었다. 그는 물처럼 살고 싶었다.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두를 이롭게 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10시 관리사무소 직원이 들어왔다. 덕수 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은퇴 생각은 안 하세요? 덕수는 잠시 생각했다. 은퇴. 그 단어가 낯설지 않았다. 이미 몇 번이나 들었던 질문이었다.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직원이 나가고 덕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다. 따뜻한 빛이었다. 덕수는 이 일이 좋았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좋았다. 비록 작은 도움이라도 그것이 의미 있었다. 11시,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덕수는 도시락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다. 아내가 아침에 싼 것이었다. 정성이 담긴 김밥이었다. 처집을 베어 물었다. 맛있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의 손맛이었다. 덕수는 감사했다. 아내에게, 이 음식에게, 이 순간에게. 창밖으로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지나갔다. 아기가 자고 있었다. 덕수는 미소 지었다. 새 생명이었다. 희망이었다. 점심을 먹고 나니 졸음이 왔다. 하지만 덕수는 졸지 않았다. 늘 깨어 있어야 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다. 그것이 그의 책임이었다. 오후 1시, 택배가 또 왔다. 이번엔 냉동식품이었다. 빨리 전달해야 했다. 덕수는 호수별로 분류하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403호입니다. 택배 도착했습니다. 아, 네. 지금 가겠습니다. 주민이 내려와 택배를 받아갔다. 덕수는 또 웃으며 인사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후가 깊어갔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 덕수는 경비실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주웠다. 허리가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다. 저녁 6시, 퇴근길 주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덕수는 다시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맞이했다. 한 명 한 명 반갑게 인사했다. 들어오세요. 수고하셨어요. 편히 쉬세요. 밤 9시, 마지막 주민이 들어왔다. 덕수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다고 안도했다. 경비실 불을 끄고 천천히 일어섰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다. 아파트 바로 옆 빌라였다. 작은 원룸이었다. 덕수와 아내가 사는 곳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맞이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당신도 수고했소.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소박했지만 정성스러웠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김치. 덕수는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다. 내일은 날씨가 더 춥대요. 그럼 내일 아침엔 따뜻한 거 싸줘야겠구먼.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부부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50년을 함께 산 사이였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밤 10시, 덕수는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다. 눈을 감자 금방 잠이 들었다. 편안한 잠이었다. 그의 꿈속에는 언제나 같은 장면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의 자신, 경비복을 입고 아파트를 지키는 모습. 두 모습은 너무 달랐다. 하지만 덕수는 후회하지 않았다. 지금이 더 행복했다. 진짜 자신으로 사는 것 같았다. 서희 아파트 705호, 거실. 박영희는 창문 너머로 경비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70대 중반의 그녀는 이 아파트에서 20년을 살았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덕수를 보았다. 저 사람, 참 신기해. 혼잣말이었다. 옆에서 차를 마시던 남편 박종만이 고개를 들었다. 누구 말이요? 경비 아저씨 말이에요. 저렇게 나이 들었는데 왜 아직도 일을 하는지. 생활이 어려운가 보지 뭐.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뭔가 다른 것 같았다.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덕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했다. 밤 10시까지 일했다. 하루 17시간. 70이 넘은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옷도 늘 그 옷이고 덕수의 경비복은 낡았다. 몇 년을 입은 것 같았다. 바지는 군데군데 기워져 있었고
상의는 색이 발에 있었다. 새 옷을 살 돈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영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덕수의 손은 깨끗했다. 매일 거친 일을 하는데도 손톱은 정돈되어 있었고 피부는 관리된 것처럼 보였다. 또 그의 말투는 교양 있었다. 경비원치고는 어휘가 풍부했고 문장이 정확했다. 뭔가 있어. 영희의 직감이었다. 50년 넘게 사람을 봐온 그녀의 직감은 대체로 맞았다. 같은 시각, 400기 후 젊은 부부 김태중과 이수진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4살 난 아들 민준이가 옆에서 놀고 있었다. 여보, 경비 아저씨, 요즘 건강이 안 좋아 보여. 수진이 말했다. 태주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다. 나이가 많으시잖아. 그만두시는 게 나을 텐데. 근데 왜 안 그만두실까? 자식들이 안 도와주나? 글쎄, 형편이 어려운가 보지. 수지는 마음이 불편했다. 덕수를 볼 때마다 미안함이 들었다.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힘든 일을 하는데 자신은 편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민준이, 경비 아저씨 만나면 인사 잘해야 해. 응, 아저씨 좋아. 민준이는 덕수를 좋아했다. 덕수는 민준이를 볼 때마다 사탕을 주었다. 주머니에 항상 사탕을 넣고 다녔다. 오후 2시 관리사무소. 소장 정민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덕수에 관한 생각이었다. 은퇴를 권해야 하나. 덕수는 73세였다. 경비원으로는 너무 많은 나이였다. 이미 정년을 훨씬 넘겼다. 하지만 민수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덕수는 완벽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었다. 지각도 없었고 결근도 없었고 민원도 없었다. 오히려 주민들은 덕수를 좋아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모두. 이번 달까지만 더. 민수는 결심했다. 이번 달까지 지켜보고 다음 달에 은퇴를 권유하기로.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했다. 저녁 6시 지하 주차장. 회사원 최현우가 차에서 내렸다. 오늘도 야근으로 피곤한 하루였다.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데 덕수가 청소를 하고 있었다. 퇴근하세요? 덕수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현우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덕수를 다시 봤다. 허리가 굽은 노인. 70이 넘은 나이에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도 저 나이에 저렇게 일해야 할까? 두려운 생각이었다. 현우는 35이었다. 30년 후면 65. 그때도 일을 해야 할까? 돈을 벌어야 할까?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현우의 솔직한 마음이었다.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었다. 덕수를 무시하는 건 아니었다. 다만 자신의 미래가 두려웠다. 밤 9시 경비실. 덕수는 하루 일지를 쓰고 있었다. 또박또박 정자로 썼다. 글씨가 아름다웠다. 서예를 배운 사람의 글씨 같았다. 오늘의 특이사항 없음. 날씨 맑음. 기온 영하 3도. 택배 47건. 간단 명료했다. 덕수는 모든 일을 기록했다. 30년간 빠짐없이 기록했다. 두꺼운 일지 파일들이 서랍에 가득했다. 문이 열리고 영희가 들어왔다. 손에 따뜻한 호빵을 들고 있었다. 경비 아저씨, 이거 드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받으세요. 제가 너무 많이 샀어요. 덕수는 사양했지만 영희는 고집을 부렸다. 결국 덕수는 호빵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영희는 경비실을 둘러봤다. 비좁고 낡았지만 깨끗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노자 도덕경이 놓여 있었다. 책을 읽으세요? 네, 조금씩요. 한문책이네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천천히 읽으면 괜찮습니다. 영희는 놀랐다. 경비원이 한문책을 읽다니. 게다가 도덕경 같은 철학서를.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아저씨,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덕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이런저런 일했습니다. 모호한 대답이었다. 영희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확신했다. 이 사람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다고. 밤 10시 덕수는 경비실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다. 천천히 묵묵히 걸었다. 겨울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호빵 받았어요? 어떻게 알았소? 705호 할머니가 전화했어요. 꼭 드시라고. 고마운 분이지. 덕수는 호빵을 꺼내 아내와 나눠 먹었다. 따뜻했다. 맛있었다. 사람의 정이 담긴 음식이었다. 당신, 주민들이 당신 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알아요? 뭐라고 하던가?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래요. 덕수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 아니었다. 이해하는 웃음이었다. 그럴 만하지. 70이 넘어서 경비 일하니까 힘들면 그만둬요. 우리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아내의 말은 사실이었다. 돈이 없어서 일하는 건 아니었다. 덕수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아직은 아니오. 조금 더 할 거요. 왜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내의 손을 잡았다. 50년을 함께한 손이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이해해 주시오. 곧 끝날 거요.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남편을 믿었다. 50년 동안 믿어왔듯이. 그날 밤 덕수는 오랜만에 꿈을 꿨다. 젊은 시절의 꿈이었다.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앉아있는 자신. 수십 명의 직원들이 보고하는 모습. 큰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리고 지금 경비복을 입고 작은 경비실에 앉아있는 자신.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작은 일들을 하는 순간. 두 모습 사이에는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그는 경비원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직은. 33년 전 1993년 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화려한 오피스 빌딩 13층 대형 건설 회장실이라는 금빛 명패가 문에 붙어 있었다. 방 안에는 40살의 강덕수가 앉아 있었다. 정장은 맞춤 제작이었고 넥타이는 이탈리아제였다. 책상은 원목이었고 의자는 가죽이었다.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다.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 계약서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다. 덕수는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빌딩 건설 계약. 규모는 600억 원. 큰 프로젝트였다.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덕수의 서명이 떨어졌다. 그 서명 하나로 수백 명이 일자리를 얻었다. 그만큼 무거운 서명이었다. 대형 건설. 덕수가 20년 전 맨손으로 세운 회사였다. 20살 때 건설 현장에서 인부로 시작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땀을 흘렸다. 10년을 그렇게 일했다. 30살에 작은 공사를 맡기 시작했다. 단독주택 한두 채. 작은 일이었지만 성실하게 했다. 품질은 최고였고 납기는 정확했다. 입소문이 났다. 35살에 회사를 설립했다. 직원은 5명. 사무실은 지하였다. 하지만 꿈은 컸다. 최고의 건설사를 만들겠다는 꿈. 그리고 40살인 지금 대형 건설은 업계 10위권 안에 들었다. 직원은 300명. 연매출은 3천억 원. 성공했다. 하지만 덕수는 행복하지 않았다. 회장님, 집에서 전화 왔습니다. 지금 바쁩니다. 나중에. 부인께서 급하시다고.
덕수는 한숨을 쉬었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 당신 오늘도 안 들어와요? 아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미안하오. 일이 많아서 맨날 일만 하네. 애들 얼굴이라도 좀 봐요. 주말에 보겠소. 주말에도 골프 간다며요. 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이었다. 이번 주말에도 거래처와 골프 약속이 있었다. 미안하오. 다음 주말엔 꼭. 됐어요. 당신 맘대로 하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덕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결혼한 지 20년, 아들 둘, 딸 하나. 가족은 5명이었다. 하지만 덕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들어갔다. 그나마도 늦은 밤에 들어가서 새벽에 나왔다. 아이들과 대화한 지 얼마나 됐을까? 큰아들은 고등학생이었다. 무슨 공부를 하는지, 무슨 꿈이 있는지 몰랐다. 작은 아들은 중학생, 딸은 초등학생. 모두 낯선 사람들 같았다. 이게 맞나? 의문이 들 때가 있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좋은 집에서 살았다.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다녔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뭔가 빠져 있었다. 중요한 무언가. 저녁 8시. 덕수는 회의를 끝내고 차에 올랐다. 기사가 운전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다. 거리는 화려했다. 네온사인이 빛났다. 회장님, 집으로 가실까요? 기사가 물었다. 아니요. 호텔로. 알겠습니다. 덕수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지냈다. 집보다 편했다. 조용했고, 혼자였고,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호텔 방에 도착해서 옷을 벗었다.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거울을 봤다. 40살의 자신, 성공한 사업가, 돈 많은 남자. 하지만 눈빛은 공허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대답은 없었다. 그날 밤 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젊은 시절의 꿈을, 20살 때 다짐했던 것들을,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때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렸다. 일에 빠졌고, 돈에 빠졌고, 성공에 빠졌다. 그리고 가족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덕수는 결심했다. 변화가 필요했다. 회의 일정 좀 조정해 주세요. 저녁 시간은 비워두고요. 회장님, 저녁에 거래처 미팅이 취소하세요. 가족과 저녁 먹을 겁니다. 비서는 놀랐지만 곧 일정을 조정했다. 저녁 6시 덕수는 집에 도착했다. 오랜만이었다. 밝을 때 집에 오는 건 몇 달 만인가 싶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집 안은 조용했다. 아이들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다.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다. 놀란 표정이었다. 왜 이렇게 일찍 와요? 오늘은 일찍 끝났소. 같이 저녁 먹으려고. 애들 이미 먹었어요. 그럼 우리라도. 저도 먹었어요. 냉랭한 분위기였다. 덕수는 당황했다. 그럼 애들은? 공부하고 있어요. 방해하지 마세요. 아내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덕수는 홀로 거실에 남았다. 어색했다. 자기 집인데 손님 같았다. 큰아들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방에 들어가니 아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요즘 학교는 어때? 그냥 그래요. 성적은? 괜찮아요. 짧은 대답들이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덕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버지가 그동안 바빠서 미안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차가운 말이었다. 덕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번 주말에 같이 어디 갈까? 아빠 골프 약속 있잖아요. 취소하겠다. 안 해도 돼요. 저도 학원 가야 해요. 아들은 다시 책을 봤다. 대화는 끝났다. 덕수는 천천히 방을 나왔다. 그날 밤 덕수는 깨달았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가족은 이미 자신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필요 없었다. 남편이 필요 없었다. 내가 뭘 한 거지? 20년 동안 일만 했다. 돈을 벌었다. 회사를 키웠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잃었다. 그날부터 덕수는 변하기 시작했다. 저녁 시간을 비웠다. 주말에는 집에 있었다. 아이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20년의 공백은 컸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불편해했다. 아내는 냉담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2년 후 큰 사건이 일어났다. IMF 외환위기. 1997년 대형 건설은 무너졌다. 덕수가 2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회사는 부도가 났다. 직원들은 해고되었다. 빌딩은 경매로 넘어갔다. 덕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지위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었다. 사람이었다. 관계였다. 그날부터 덕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현재 2026년 겨울 강서구 방화동 작은 카페. 덕수의 손녀 강민지는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28살. 대기업 마케팅팀 대리였다. 명품 가방을 들고 최신 스마트폰을 쓰고 매일 카페에서 10,000원짜리 커피를 마셨다. 민지야, 주말에 뭐 해? 쇼핑 가려고. 새 코트 사야 해. 또, 지난주에도 샀잖아. 그건 겨울용이고, 이번엔 봄 코트. 친구들이 웃었다. 민지는 쇼핑을 좋아했다. 매달 월급의 절반을 쇼핑했었다. 저축은 거의 하지 않았다. 너 돈 괜찮아? 그렇게 쓰면. 괜찮아. 부모님이 도와주시니까. 사실이었다. 민지의 부모는 딸에게 넉넉하게 용돈을 줬다. 그래서 민지는 걱정 없이 살았다. 근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 친구 중 하나가 물었다. 민지는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냥, 아직도 경비 일하세요? 응, 고집이 세서. 민지는 할아버지가 부끄러웠다. 친구들에게 할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숨기고 싶었다. 왜 안 그만두시게 해? 나이도 많으신데 말해도 안 들으셔. 뭐 교육이 어쩌고. 민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왜 경비 일을 하는 걸까? 70이 넘었는데 돈이 그렇게 필요한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같은 시각, 판교 IT 기업. 덕수의 손자 강준혁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31살, 개발팀 팀장이었다. 연봉은 억대. 아파트도 샀고, 차도 샀고, 주식도 했다.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 일정 괜찮으세요? 네, 문제 없습니다. 준혁은 일벌레였다.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주말에도 나왔다. 승진을 위해서였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점심시간, 준혁은 혼자 식당에 갔다. 스마트폰을 보며 뉴스를 읽었다. 부동산 기사, 주식 시세, 암호화폐 동향, 돈에 관한 것들이었다.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작년 설날? 그것도 잠깐 인사만 했다. 제대로 대화한 건 몇 년 전이었다. 할아버지는 왜 아직도 일하실까? 준혁도 이해할 수 없었다. 경비 일로 버는 돈은 얼마 안 됐다.
월 200만 원 정도? 그 돈이 그렇게 필요한가? 우리가 도와드리면 되는데. 하지만 준혁은 실제로 도운 적이 없었다. 바빴다.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할아버지를 만나는 게 불편했다. 저녁, 서초동 고급 아파트. 덕수의 막내 손녀 강유진은 방에 누워 SNS를 보고 있었다. 24살, 대학원생이었다. 부모님 집에서 살았고, 용돈을 받았고, 걱정 없이 공부했다.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했다. 친구들의 여행 사진, 맛집 인증, 명품 쇼핑, 화려한 삶들이었다. 유진도 그런 삶을 살고 싶었다. 엄마, 이번 방학 때 유럽 여행 가고 싶어. 거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돈이 얼마나 드는데? 친구들은 다 가는데. 친구들 따라하지 말고 내 형편에 맞게 살아. 유진은 삐졌다. 형편. 우리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닌데. 아빠는 회사 임원이고 엄마는 약사였다. 돈은 충분했다. 할아버지는 왜 저렇게 사세요? 부끄럽게. 유진도 할아버지가 부끄러웠다. 친구들이 내 할아버지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피했다. 은퇴하셨어요 라고 거짓말했다. 일주일 후 가족 모임. 덕수의 큰아들 강민수 집에서 가족들이 모였다. 명절도 아닌데 모인 건 오랜만이었다. 민수가 부른 것이었다. 아버지가 이번에 은퇴하신대. 민지, 준혁, 유진이 놀랐다. 진짜요? 드디어? 응. 30년 만에 잘 됐다. 이제 좀 쉬시겠네. 손주들은 안도했다. 이제 할아버지가 경비 일을 안 하신다니.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됐다. 은퇴식이 다음 주래. 너희들도 가야 할 것 같은데. 은퇴식이요? 꼭 가야 해요? 민지가 물었다. 할아버지 인생의 큰 행사잖아. 당연히 가야지. 근데 저 그날 약속이 취소해.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준혁이 너도. 네, 알겠습니다. 준혁은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유진이도 꼭 와. 네, 유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할아버지, 30년간 경비로 일하신 분, 왜 그렇게 사셨을까? 돈이 없으셨나? 아니면 할 일이 없으셔서? 민지는 할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솔직히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은퇴하시고 조용히 쉬시면 됐다. 준혁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할아버지는 과거 사람이었다. 지금 세대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이해할 필요도 배울 것도 없었다. 유진은 더 직설적이었다. 할아버지 세대는 힘들게 사셨지만 우리는 달라. 우리는 똑똑하게 살 거야. 그게 유진의 생각이었다. 손주들은 몰랐다. 할아버지가 왜 30년간 경비로 일했는지, 무슨 뜻이 있었는지, 무엇을 가르치려 했는지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었다. 은퇴식 날. 은퇴식 일주일 전. 관리사무소 소장 정민수는 덕수를 경비실로 찾아왔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덕수 씨, 은퇴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소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30년이나 근무하셨는데 제대로 해야죠. 민수는 진심이었다. 덕수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다. 30년간 한 자리에서 한 번도 불평 없이 완벽하게 일한 사람.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이 일을 이렇게 오래 하셨어요? 덕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햇살이 경비실에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었다. 배우고 싶었습니다. 배우다니요? 낮아지는 법을요. 민수는 이해하지 못했다. 덕수는 조용히 설명했다. 젊었을 때 저는 교만했습니다.
돈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덕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그래서 경비 일을, 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섬기는 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감동받았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 스스로를 낮춰서 배우려는 사람이. 그리고 손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손주들에게요? 노동의 가치를요.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요. 덕수의 눈빛은 진지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힘든 일을 피합니다. 편한 일만 찾습니다. 돈 많이 버는 일만 원합니다. 그건 시대가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가르쳐야 합니다. 진짜 가치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해가 됐다. 덕수가 왜 30년간 경비로 일했는지. 같은 날 저녁, 덕수의 집. 아내 김순애는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다. 저녁 식사 후였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은퇴식 날 애들 온대요. 그래요? 민수가 손주들도 다 데려온대요. 순애는 기뻤다. 손주들을 본 지 오래됐다. 다들 바빠서 자주 못 봤다. 당신, 그날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짧게 인사말 하라던데, 뭐라고 하실 건데요? 덕수는 생각에 잠겼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30년의 시간을, 그 의미를 어떻게 표현할까? 편지를 쓸까 해요. 편지요? 네, 손주들에게 남길 편지를요. 순애는 남편을 바라봤다. 73년을 산 남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남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려는 남자. 좋은 생각이에요. 그날 밤부터 덕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았다.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첫 문장을 쓰는데 1시간이 걸렸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고민했다. 할아버지는 30년간 경비로 일했습니다. 너희들은 부끄러워했겠지요. 이해합니다. 손주들의 마음을 알았다.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 했다는 것을. 하지만 할아버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심이었다. 덕수는 자신의 일이 자랑스러웠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을 배웠으니까요. 편지는 계속됐다. 밤이 깊어가도 덕수는 쓰고 또 썼다. 70년 인생의 지혜를, 30년 경비 생활의 교훈을, 손주들에게 전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음 날 경비실, 주민 박영희가 찾아왔다.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경비 아저씨, 이거 받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은퇴 선물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덕수는 사양했지만 영희는 억지로 쥐어줬다. 상자를 열자 고급 만년필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아저씨 글씨 예쁘시잖아요. 앞으로 많이 쓰세요. 영희는 덕수의 일지를 본 적이 있었다. 또박또박 정자로 쓴 글씨. 아름다웠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영희는 경비실을 둘러봤다. 30년간 덕수가 지킨 공간. 작지만 의미 있는 곳. 아저씨, 전에 뭐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덕수는 웃었다. 영희의 눈치를 알았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건설 일했습니다. 건설요? 현장 일꾼? 아니요.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영희는 놀랐다. 회사 운영? 그럼 사장이었다는 말인가? 큰 회사였나요?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지금은 없지만요. 그럼 왜? 망했습니다. IMF 때
덕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과거의 일이었다. 이미 받아들인 일이었다. 그래서 경비 일을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덕수는 영희에게 진실을 말했다. 가족을 잃었던 일, 깨달았던 것, 변화하기로 한 결심. 영희는 조용히 들었다. 눈물이 났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 자신을 완전히 낮춰서 새로 시작한 사람이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희는 경비실을 나오며 생각했다. 저 사람의 손주들은 복받았구나. 저런 할아버지가 계시다니. 사흘 후 아파트 게시판 관리사무소가 공지를 붙였다. 경비원 강덕수 씨 은퇴식 안내. 날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내용 30년 근속 기념식. 주민들이 모였다. 30년이나 근무했다니. 믿기지 않았다. 우리 같이 축하해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뭘 준비할까요? 꽃다발이랑 선물? 좋아요. 다 같이 돈 모읍시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였다. 705호 영희가 주도했다. 300세대에서 돈을 모았다. 1인당 10,000원씩 300만 원이 모였다. 이걸로 뭐 살까요? 경비 아저씨 좋아하실 만한 거. 책 좋아하시잖아요. 결정됐다. 고급 도서 상품권과 큰 꽃다발,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쓴 감사 편지들. 은퇴식 전날, 덕수는 마지막 야간 근무를 했다. 30년 동안 수천 번 했던 일.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경비실을 청소했다. 구석구석 깨끗이 닦았다. 후임자를 위해서였다. 일지를 정리했다. 30년치 기록, 두꺼운 파일들을 박스에 담았다. 이것도 자료로 남길 것이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노자 도덕경, 낡고 해진 책, 30년 동안 읽은 책. 덕수는 책을 쓰다듬었다. 감사합니다. 책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30년간 지혜를 준 스승에게. 밤 10시, 마지막 근무가 끝났다. 덕수는 경비실 불을 껐다. 문을 잠갔다. 천천히 돌아섰다. 서희 아파트를 바라봤다. 30년간 지킨 곳, 수많은 사람을 만난 곳, 인생의 의미를 배운 곳. 안녕히 작별 인사였다. 덕수는 집으로 걸어갔다. 마지막 퇴근길이었다. 3개월 전 가을. 덕수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다. 73세. 이제 건강을 챙겨야 할 나이였다. 검사 결과를 듣는 날,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다. 강덕수 씨, 무릎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 좋습니까?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계속 서 있는 일을 하시면 악화될 겁니다. 덕수는 예상했던 일이었다.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아팠다. 하지만 참고 일했다. 수술이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일을 계속하시면 곧 필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덕수는 생각했다. 이제 그만둬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이번에 은퇴하려고 합니다. 순애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건강 때문이에요? 그것도 있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손주들에게 보여줄 건 다 보여줬어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년이면 충분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야 했다. 은퇴식 때 편지를 남기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날 덕수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소장님, 이번 달 말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민수는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건강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정이었다. 은퇴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간소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제대로 된 행사를 해야죠. 민수는 진심이었다. 덕수 같은 사람은 귀했다. 존경받아야 했다.
그날부터 덕수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30년의 시간을 정리하는 준비. 경비실에서 보낸 날들을 떠올렸다. 새벽 5시 출근, 주민들 인사, 택배 정리, 청소, 밤 10시 퇴근, 매일 반복된 일상. 하지만 그 일상 속에 의미가 있었다.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을 주고, 작은 차이를 만드는 것. 어느 날 저녁, 덕수는 손주들을 떠올렸다. 민지, 28살, 예쁘고 똑똑한 손녀. 하지만 물질에 빠져 있었다. 명품, 쇼핑, 외모, 진짜 가치를 몰랐다. 준혁, 31살, 유능한 손자. 하지만 돈에만 집중했다. 일, 연봉, 승진, 삶의 균형을 잃었다. 유진, 24살, 똑똑한 손녀. 하지만 안일했다. 부모에게 의지하고 편한 길만 찾았다. 독립심이 없었다. 내 잘못이야. 덕수는 반성했다. 손주들이 이렇게 된 건 자신의 책임이었다. 젊은 시절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그 자식들이 손주들을 그렇게 키웠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은퇴식. 그날 손주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왜 경비로 살았는지, 무엇을 가르치려 했는지. 2주일 후, 덕수는 큰아들 민수를 만났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다. 걱정 마라. 은퇴하시니 다행이에요. 이제 좀 쉬세요. 민수는 진심으로 안도했다. 73세 아버지가 경비 일을 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다. 민수야, 나 손주들한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퇴식 날 편지를 줄 거다. 낭독도 할 거고. 편지요? 응, 내 인생 이야기. 그리고 손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민수는 궁금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실까? 애들이 놀랄 거예요. 그래야 한다. 충격을 받아야 깨닫는다. 덕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버지, 혹시 과거 이야기하실 건가요? 그래, 다 말할 거다. 내가 누구였는지, 뭘 했는지, 왜 경비가 됐는지. 민수는 걱정됐다. 손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애들이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도 괜찮다. 씨앗을 심는 거다. 언젠가 싹이 틀 거다. 덕수는 확신했다.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해도 나중에는 알 것이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할아버지의 말을 깨달을 것이었다. 일주일 후, 덕수는 편지를 다 썼다. 원고지 20장, 손으로 직접 쓴 글씨, 정성이 담긴 편지. 순애가 읽어봤다. 좋아요. 애들한테 큰 선물이 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소. 걱정 마세요. 당신 마음은 전해질 거예요. 덕수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손주들 이름을 하나씩 적었다. 민지, 준혁, 유진. 부디 이해해 주길.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은퇴식 이틀 전,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준비가 한창이었다. 의자를 배치하고, 음향을 점검하고, 꽃을 장식했다. 주민들도 분주했다. 감사 편지를 쓰고, 선물을 준비하고, 꽃다발을 주문했다. 경비 아저씨 놀라시겠어요. 그래야죠. 30년 고생하셨는데, 모두가 진심이었다. 덕수를 존경했고, 감사했고, 축하하고 싶었다. 영희는 주민 대표로 축사를 준비했다. 덕수의 30년을 기리는 말, 진심을 담은 말. 은퇴식 전날 밤, 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났다. 30년의 여정이 잘한 걸까? 의문이 들었다. 손주들에게 진짜 도움이 됐을까? 아니면 그냥 할아버지의 자기 만족이었을까? 옆에서 순애가 손을 잡았다.
잘하셨어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고맙소. 내일 떨지 말고 당당하게 하세요. 그러겠소. 덕수는 눈을 감았다. 마음을 가라앉혔다. 내일을 준비했다. 꿈을 꿨다. 젊은 시절의 자신, 회사 회장실에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의 자신, 경비실에 앉아있는 모습, 두 모습이 겹쳤다. 하나가 됐다. 과거와 현재가 이어졌다. 나는 같은 사람이야. 배우고 성장한 사람이야. 덕수는 깨달았다. 후회할 것 없었다.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손주들에게 맡길 차례였다. 새벽, 덕수는 일어났다. 마지막 경비 근무일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다. 마지막 날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다녀오겠소. 잘 다녀와요. 오후에 봐요. 덕수는 집을 나섰다. 마지막 출근길이었다. 하늘을 봤다. 맑았다. 겨울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 마지막 하루. 최선을 다하자. 덕수는 경비실로 향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은퇴식 당일 아침, 새벽 5시. 덕수는 평소처럼 경비실에 도착했다. 마지막 근무일, 30년의 마지막 날. 경비실 문을 열었다. 낯익은 공간이었다. 작은 책상, 낡은 의자, 오래된 히터. 모든 게 추억이었다. 마지막이구나. 감회가 새로웠다. 30년, 만 950일. 매일 이곳에 왔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책상에 앉았다. 마지막 일지를 펼쳤다. 2026년 3월 10일. 날씨 맑음. 기온 영하 2도. 마지막 근무일. 또박또박 썼다. 떨리는 손으로. 감정이 복받쳤지만 참았다. 새벽 6시. 첫 주민이 지나갔다. 경비 아저씨.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인사였다. 하지만 덕수는 알았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7시 등교하는 아이들이 나왔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학교 잘 다녀와라. 아이들의 밝은 얼굴. 덕수는 이게 가장 그리울 것 같았다. 순수한 미소들. 한 아이가 다가왔다. 초등학교 2학년. 민준이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손에 사탕을 쥐고 있었다. 작은 사탕 하나. 어머, 고맙구나. 근데 왜 주는 거야? 할아버지가 맨날 주셨잖아요. 오늘은 제가 드릴게요. 덕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가슴을 찔렀다. 고맙다. 할아버지가 잘 먹을게. 민준이는 뛰어갔다. 덕수는 사탕을 주머니에 넣었다. 평생 간직할 선물이었다. 9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왔다. 덕수 씨, 오늘 오후 2시 은퇴식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오실 거예요. 준비 많이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직원들은 진심이었다. 모두가 덕수를 존경했다. 10시 택배가 왔다. 마지막 택배 업무였다. 덕수는 평소처럼 분류했다. 호수별로 정리하고 연락하고 전달했다. 완벽하게. 마지막까지. 11시 영희가 찾아왔다. 경비 아저씨, 점심 드셨어요? 아직입니다. 같이 드실래요? 제가 음식 좀 준비했어요. 영희는 도시락 2개를 들고 왔다. 덕수는 감사했다. 너무 신경 쓰시는데. 아닙니다. 마지막 날인데 혼자 드시면 안 되죠. 두 사람은 경비실에서 점심을 먹었다.
영희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다. 맛있었다. 정성이 느껴졌다. 아저씨, 은퇴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정했습니다. 여행 가세요. 부인이랑 좋은 데 다니세요. 그것도 좋겠네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아저씨, 후회 안 하세요? 30년을 여기서 후회요? 덕수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안 합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감사요? 네,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영희는 더 묻지 않았다. 알 것 같았다. 덕수가 무엇을 배웠는지. 정오, 덕수는 경비실 주변을 청소했다. 마지막 청소였다. 낙엽을 쓸었다. 쓰레기를 주웠다. 유리창을 닦았다. 모든 것을 깨끗이 했다. 후임자가 깨끗한 곳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 덕수의 배려였다.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 오후 1시, 가족들이 도착했다. 큰아들 민수가 먼저 왔다. 아내와 함께, 아버지, 왔구나. 건강하시죠? 응, 괜찮다. 곧이어 손주들이 왔다. 민지, 준혁, 유진, 셋 다 왔다. 할아버지, 그래, 잘 왔다. 손주들을 보는 덕수의 눈빛은 따뜻했다. 사랑스러웠다. 비록 자신을 부끄러워했지만 그래도 사랑했다. 민지는 할아버지를 보며 생각했다. 오늘 은퇴식 끝나면 빨리 가야지. 약속이 있었다. 친구들과 저녁 약속. 준혁도 마찬가지였다. 1시간이면 끝나겠지. 집에 가서 업무 매일 확인해야 했다. 월요일 회의 준비도 해야 했다. 유진은 지루했다. 왜 이런 행사를 하지? 할아버지 은퇴식이 뭐가 중요한가 싶었다. 손주들은 몰랐다. 오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오후 2시 커뮤니티 센터. 행사장은 꽉 찼다. 200명이 넘는 주민이 왔다. 덕수를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단상에는 꽃이 가득했다. 현수막이 걸렸다. 강덕수 경비원님 30년 근속 축하합니다. 덕수는 무대 옆에 서 있었다. 긴장됐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건 오랜만이었다. 관리사무소 소장 민수가 사회를 봤다. 오늘은 강덕수 경비원님의 은퇴식입니다. 30년간 우리 아파트를 지켜주신 분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다. 먼저 주민대표 705 호 박영희 님께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영희가 단상에 올랐다. 준비한 원고를 펼쳤다. 존경하는 강덕수 경비원님. 30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감정이 북받쳤다. 저는 20년 전 이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경비 아저씨를 봤습니다. 한 번도 웃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공감했다. 한여름 폭염에도, 한겨울 추위에도 항상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박수가 나왔다. 아저씨는 그냥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수호자였습니다. 아이들의 친구였습니다. 어른들의 동료였습니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영희는 단상에서 내려왔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기립박수였다. 덕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의 표시였다. 다음으로 주민들이 준비한 영상이 나왔다. 아이들이 나와 말했다. 경비 할아버지, 감사해요. 맛있는 사탕 주셔서 고마워요. 할아버지 보고 싶을 거예요. 어른들도 나왔다. 덕수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언제든 놀러 오세요. 진심이 담긴 메시지들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주민들이 선물을 전달했다. 꽃다발, 도서 상품권, 그리고 감사 편지들. 덕수는 하나하나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감사했다. 너무 감사했다. 마지막으로 덕수의 인사말 차례였다. 덕수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다. 200명의 시선이 집중됐다. 손주들도 앞에 앉아 있었다. 덕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손으로 쓴 편지. 손주들에게 남기는 편지. 오늘은 특별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덕수의 목소리가 울렸다. 단호하고 진지하고 떨리는 목소리. 제 손주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무슨 말이 나올까? 덕수는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덕수의 목소리가 홀을 채웠다. 조용하지만 명확했다. 73년 인생의 무게가 실린 목소리. 민지, 준혁, 유진. 너희 할아버지는 30년간 경비로 일했다. 너희는 부끄러워했겠지. 손주들이 움찔했다. 정확했다.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이해한다. 친구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웠을 것이다.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왜 자랑스러웠을까?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으니까. 덕수는 잠시 멈췄다. 심호흡을 했다. 이제부터가 중요했다. 할아버지는 예전에 회사를 운영했었다. 순간 홀이 술렁였다. 회사, 경비원이 회사를? 손주들도 놀랐다. 할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했다고? 대형건설이라는 회사였다. 규모가 꽤 컸다. 직원이 300명이었고 연매출은 3천억 원이었다. 민지, 준혁, 유진은 입을 벌렸다. 믿기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회장이었다. 강남에 빌딩이 있었고 호텔에서 살았고 기사가 있었다. 준혁은 급히 스마트폰을 꺼냈다. 대형 건설을 검색했다. 나왔다. 1990년대 중경건설사. 1997년 부도. 진짜였어. 준혁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행복하지 않았다. 덕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돈은 많았지만 가족은 없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갔다.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다. 청중들이 숙연해졌다. 그러다 모든 것을 잃었다. IMF 때 회사가 무너졌다. 빌딩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지위도 사라졌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덕수는 손주들을 바라봤다. 가족이었다. 사람이었다. 사랑이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결심했다. 다시 시작하자. 가장 낮은 곳에서 영희가 눈물을 닦았다. 옆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경비 일을 선택한 건 배우기 위해서였다. 낮아지는 법을, 섬기는 법을, 진짜 일하는 법을. 덕수는 편지를 계속 읽었다. 그리고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노동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민지는 울고 있었다. 조용히.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요즘 젊은이들은 편한 일만 찾는다. 힘든 일은 피한다. 땀 흘리는 일을 부끄러워한다. 준혁은 가슴이 찔렸다. 맞는 말이었다. 자신도 그랬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거기 있다. 땀 흘려 일하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유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부끄러웠다. 할아버지는 30년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출근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책임이었으니까. 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덕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민지야. 민지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너는 예쁘고 똑똑하다. 하지만 물질에 빠져 있구나.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명품 가방이 너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진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 준혁아. 준혁도 고개를 들었다. 너는 유능하고 성실하다. 하지만 돈만 쫓고 있구나.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연봉이 올라도, 직급이 올라도 공허할 것이다. 진짜 성공은 다른 것이다. 유진아. 유진은 떨고 있었다. 너는 똑똑하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아니라구나.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부모에게 의지하지 마라. 스스로 서라. 땀 흘려 일하라. 덕수는 편지의 마지막 장을 폈다. 손주들아.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남기는 것은 돈이 아니다. 청중들이 숨죽였다. 남기는 것은 이 가르침이다. 첫째, 노동은 신성하다. 어떤 일이든 성실히 하면 가치가 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가족, 건강, 사랑, 관계. 셋째, 낮아져라. 겸손하라. 섬겨라. 덕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손주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할아버지는 이제 간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남는다. 부디 기억해 다오. 할아버지가 왜 30년간 경비로 살았는지. 그것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홀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립박수였다. 200명 모두가 일어났다. 민지는 울고 있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부끄러워했다. 준혁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남자가 되어 처음 우는 것 같았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 덕수는 단상에서 내려왔다. 손주들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민지가 달려왔다. 덕수를 껴안았다. 미안해요. 몰랐어요. 괜찮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준혁도 왔다. 유진도 왔다. 셋 다 할아버지를 껴안았다. 가족이 하나가 됐다. 30년 만에 주민들은 조용히 지켜봤다.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눈물 나는 장면이었다. 영희는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게 진짜 부자예요. 돈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사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하지만 손주들은 남았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같이 먹자. 오랜만에 가족 저녁이었다. 오랜만에 진짜 대화였다. 식당에서 손주들은 물었다. 할아버지, 진짜 빌딩이 있었어요? 응, 강남에 있었지. 와, 우리가 몰랐네요. 알 필요 없었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럼 왜 경비 일을? 덕수는 웃었다. 너희를 가르치려고. 진짜 가치를. 손주들은 부끄러웠다. 그동안 할아버지를 무시했다. 부끄러워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괜찮다. 이제 이해했으면 됐다. 저녁 식사는 따뜻했다. 웃음이 있었고, 대화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집에 돌아와 방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의 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30년. 경비로 산 30년. 손주들을 위한 30년. 나는 뭘 했지? 28년 인생을 돌아봤다. 명품 가방, 비싼 옷, 카페 커피. 그게 전부였다. 의미가 있었나? 대답은 없었다. 민지는 옷장을 열었다. 가방들이 가득했다. 수십 개, 몇백만 원짜리들. 한 번씩만 맨 것들도 많았다.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니었다. 가방이 많아도 공허했다.
옷이 많아도 외로웠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민지는 결심했다. 변하기로. 진짜 가치를 찾기로.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회사에 일찍 나갔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민지 씨,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일 좀 하려고요. 동료가 놀랐다. 민지가 일찍 오다니 처음이었다. 민지는 묵묵히 일했다. 집중했다. 성실하게 했다. 점심시간 카페에 가지 않았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었다. 3,000원짜리 식사. 이것도 맛있네. 10,000원짜리 커피보다 의미 있었다. 저녁, 민지는 집에 가는 길에 봉사센터를 찾았다. 주말 봉사를 신청했다. 어떤 봉사하고 싶으세요? 노인복지관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접수를 마치고 나오니 가슴이 뿌듯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같은 시각, 준혁의 사무실. 준혁은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주식 차트가 아니었다. 할아버지 사진이었다. 은퇴식 때 찍은 사진. 손주들과 함께 웃고 있는 할아버지. 30년. 준혁은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30년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는, 준혁은 늦잠 자는 날이 많았다. 주말엔 나까지 잤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부끄럽다. 준혁은 결심했다. 할아버지처럼 살기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다음 날, 준혁은 팀원들을 모았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일만 강요했던 것 같습니다. 팀원들이 놀랐다. 팀장이 사과하다니.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봅시다. 팀장님. 그리고 제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야근 줄이고, 주말 출근 안 하고. 팀원들이 박수를 쳤다. 진심 어린 박수였다. 준혁은 깨달았다. 진짜 리더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녁, 준혁은 일찍 퇴근했다. 오랜만이었다. 6시 퇴근. 부모님 집을 찾아갔다. 어머니, 제가 저녁 만들게요. 내가? 정말? 준혁은 평생 요리를 안 했다. 하지만 오늘은 하고 싶었다. 서툴게 파를 썰고 고기를 볶고 찌개를 끓였다. 맛은 별로였다. 맛없죠? 아니야. 아들이 해준 음식인데 어떻게 맛없겠니? 어머니가 웃었다. 준혁도 웃었다. 행복했다. 유진의 방. 유진은 노트북을 켜고 아르바이트를 검색했다. 평생 처음이었다. 카페 아르바이트, 편의점 아르바이트. 어떤 게 좋을까? 유진은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서점 아르바이트. 책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다음 날 유진은 서점을 찾아갔다. 아르바이트 구하시나요? 네, 그런데 학생이시죠. 시간 괜찮으세요? 주말이랑 저녁 시간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시작해 볼까요? 유진의 첫 아르바이트가 시작됐다. 처음엔 서툴렀다. 책 정리도 어렵고 계산도 틀리고. 하지만 재미있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이하는 게 즐거웠다. 책을 추천하는 것도 좋았다. 땀 흘려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첫 급여를 받았다. 40만 원. 적은 돈이었다. 하지만 의미가 컸다. 내가 번 돈이야. 평생 처음 자기 힘으로 번 돈이었다. 유진은 할아버지에게 전화했다. 할아버지, 저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오, 정말? 대단한데.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재미있어요. 그렇지. 일은 원래 그런 거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기뻤다. 자랑스러웠다. 일주일 후, 손주들은 할아버지 집을 찾았다. 셋이 함께, 할아버지, 어머,
다 같이 왔네. 할머니가 반겼다. 손주들이 함께 온 건 오랜만이었다. 할아버지, 저희 변했어요. 민지가 말했다. 봉사활동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노인복지관에 가요. 오, 그래? 잘했다. 저는 팀원들한테 잘해주기로 했어요. 일도 줄이고요. 준혁이 덧붙였다. 저는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서점에서요. 유진도 자랑했다. 덕수는 감동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손주들은 진심이었다.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이렇게 변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녁을 같이 먹었다. 할머니가 만든 음식이었다. 소박했지만 맛있었다. 민지야, 요즘 어때? 좋아요. 봉사하면서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준혁이 너는? 저도요. 팀원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유진이는? 처음으로 뿌듯해요. 제 힘으로 돈 버니까요. 덕수는 흐뭇했다. 손주들이 변했다. 진짜 가치를 깨달았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자주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라. 그리고 할아버지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인생 이야기요. 어떻게 사셨는지, 뭘 배우셨는지.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들려줄게. 천천히. 그날 밤, 덕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손주들이 왔다. 변했다. 내 30년이 헛되지 않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가르쳐서 덕수는 행복했다. 진짜 행복했다. 석 달 후, 봄. 서희 아파트 앞 공원. 벚꽃이 활짝 폈다. 덕수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옆엔 아내 순애. 날씨 좋네요. 그러게. 봄이 왔어. 은퇴 후 3개월. 덕수의 삶은 평온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책 읽고, 손주들 만나고, 행복한 날들이었다. 여보, 민지한테 전화 왔어요. 뭐래? 오늘 저녁 같이 먹자고요. 준혁이랑 유진이도 온대요. 그래? 좋지. 요즘 손주들은 자주 왔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웃었다. 저녁, 가족 식당. 손주들이 먼저 와 있었다. 셋 다 밝은 얼굴이었다. 할아버지, 왔구나. 자리에 앉자. 민지가 말을 꺼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오, 정말 축하한다. 열심히 일한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민지는 변했다. 쇼핑을 줄이고 일에 집중했다. 성과가 나왔다. 상사가 인정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리더가 됐어요. 대단한데. 준혁도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저는 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축하한다, 준혁아. 하지만 예전처럼 안 할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일할 거예요. 준혁의 팀은 회사에서 분위기가 가장 좋았다. 이직률이 제로였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했다. 유진도 변화를 말했다. 저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모았어요. 이번 학기 등록금 제가 냈어요. 정말 대단하다. 처음으로 독립한 기분이에요. 뿌듯해요. 유진은 더 이상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스스로 벌고 스스로 썼다. 책임감이 생겼다. 식사를 하며 손주들은 물었다. 할아버지, 진짜 부자가 뭐예요? 덕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진짜 부자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돈이 아니라요? 돈은 도구일 뿐이야. 진짜 부는 관계다. 가족, 친구, 이웃,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경비로 일하면서 뭘 얻었어요? 많은 걸 얻었지. 겸손, 감사,
섬김. 그게 돈보다 중요해요? 물론이지. 돈은 없어져. 하지만 배운 것은 평생 간다. 민지가 물었다. 할아버지, 후회 안 해요? 예전 회사 생활이 그리울 때 없어요? 덕수는 웃었다. 전혀. 예전엔 돈은 많았지만 공허했어. 지금은 돈은 적지만 행복해. 왜요? 너희가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손주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 너희가 변한 거 보면서 느꼈어. 내 30년이 의미 있었다고.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우리가 깨달았어요. 저녁 식사 후 공원을 산책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아름다웠다. 할아버지,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덕수는 멈춰섰다. 손주들을 바라봤다.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건 이 세 가지다. 첫째, 노동을 존중하라. 어떤 일이든 성실히 하면 가치가 있다. 존중하라. 어떤 일이든 성실히 하면 가치가 있다. 손주들이 귀 기울였다. 둘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돈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셋째, 낮아져라. 겸손이 진짜 힘이다. 명심할게요. 할아버지. 그리고 사랑한다. 덕수는 손주들을 껴안았다. 따뜻한 포옹이었다. 한 달 후, 덕수는 서희 아파트를 다시 찾았다. 경비실을 보러 왔다. 새 경비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젊은 사람이었다. 40대. 안녕하세요. 아, 강덕수님.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소문이요? 30년 근무하셨다면서요? 존경합니다. 덕수는 웃었다. 힘들 텐데 잘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덕수님처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수는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다. 30년의 기억들. 주민들이 알아봤다. 어머,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모두가 반가워했다. 덕수는 한 명 한 명 인사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또 놀러 올게요. 덕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는지. 이게 진짜 부구나. 돈이 아니었다. 지위가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덕수는 하늘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좋은 인생이었어. 73년. 파란만장한 인생.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배움도 있었고, 성장도 있었다. 후회 없어. 진심이었다. 덕수는 최선을 다했다. 가족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어땠어요? 좋았소. 아파트도 가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요? 다들 반가워했겠네요. 응, 나를 기억해 주더군. 부부는 저녁을 먹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밤 덕수는 일기를 썼다. 마지막 일기였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돈은 없지만 사랑받았다. 지위는 없지만 존경받았다. 손주들이 변했다. 가족이 하나 됐다. 사람들이 기억해 준다. 이보다 더한 부가 어디 있겠는가. 덕수는 펜을 놓았다. 만족스러웠다.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별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하늘에게, 세상에게, 인생에게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덕수는 눈을 감았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그의 인생은 완성됐다. 진짜 부자로서